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3040 경제 전문가,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람. 저는 그 얘기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트롯을 원용을 하자면, 이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가수 하면은 남진 나훈아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명웅이 대세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이제 각종 소모임들이 많이 생겼는데, 모임 나가면은 주로 이야기하는 게 김정은 그리고 미래통합당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수 정당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그 보수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내부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미래통합당인데 거의 뭐 현재 분열당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더욱이 이제 오늘이 27일인데요. 곧 있을 당선자 총회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전국위가 개최가 되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시끄러워질 거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1980년대 말에 그 미소 냉전이 끝나고 결국은 미국의 승리라고 이제 단언을 할 그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미국의 승리가 아니고 소련 스스로 자폭한 것이다, 아니면 주저앉은 것이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해석이 많았는데요. 지금 요번에 총선에서도 이번 선거는 소위 집권당인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폭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잘해서 상대가 이긴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잘 못해서 상대가 승리를 안았다라는 분석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그 폭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미 드렸는데요. 가까운 미래통합당 인사, 요번에 출마했던, 그런데 아깝게 낙선한 인사가 낙선 인사를 하는데, 그 지역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경력으로 보나 또는 자질로 보나 당신이 최적임자라는 거는 알았지만 미래통합당 소속이라서 안 뽑아줬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위 몇몇 후보들의 논란 있는 발언들, 이런 발언들 때문에 중도층은 중도층대로 이반되고, 또 그 막말 후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불만 때문에 우파는 우파대로 또 지지를 철회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자들이 이중고를 겪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선거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그리고 유권자들은 당신들은 심판받았으니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그런 패배한 정당의 분위기치고는 지금 현재 당선자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꽤나 당당하고 좀 시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 당선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에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주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이긴 거거든요. 공천을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진짜 거의 혈투를 벌였지만 그 몇몇 지역, 소위 뭐 강남이라든지
또는 뭐 서초, 뭐 송파, 그리고 또 분당의 갑, 용인갑 이런 정도를 빼면은 전부 패배했으니까는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이제 내일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지가 이제 결판이 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태동도 안 했는데 배에서 내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김종인 체제가 이제 다시 출범을 하면 김종인의 매직이 통할까? 뭐 이런 그 질문, 화두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게 매직이 될지 빠직하고 그냥 사그라들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위원장 시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내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곧 선거가 있으면 비대위원장이 그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면전에서 말을 못하는데, 이미 선거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 이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제 한 3선 이상은 나 원내대표 나가야겠다, 또 뭐 당대표 출마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죠. 뭔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을 것이고, 또 후년에는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 그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선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권 나가겠다는 분 아직 당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새몰이는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독설이 지금 그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선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뭐 지금 나 여기 있거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확실히 공천을 받기 전에는 다들 다소곳하게 있다가 이제 당선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목 어깨 할 것 없이 힘이 있는 대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권자들은 다시 태어나라고 주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을 거세게 흔들어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해도 걱정이고 출범하지 못해도 시끄러울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전략가로서 상당히 그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그 김종인 체제를 미는 낙선한 지도부보다는 이 당선한 사람들의 입지가 당에서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당 시끄러운 거에는 진짜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조크가 있어요. 국회의원과 관련한 조크 중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조크가 있는데, 지금 낙선한 지도부의 무력한 모습이 그 조크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코로나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저 김정은 체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부의 도전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됩니다. 개헌만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개헌을 포함해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7월부터 공수처 본격적으로 출범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이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진보 정치학자 최장직 교수가 이미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대해서 얼마나 응전 대비가 되어 있는지, 미래통합당 말이죠. 지금 아무튼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결국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저는 근데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첫째, 일단 미래통합당 내부에 거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 그럴까? 강력한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정파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무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줄 서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줄 세운다 해서 그 줄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초선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3선 이하의 다선도 사실 지금까지 다선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존재감을 꽃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백가쟁명으로 다양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오히려 이런 경쟁을 긍정적으로 소위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다시 당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스터 트롯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삼성도 미스터 트롯의 성공 비결을 연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삼성이 내놓은 결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숨은 인재의 재발견,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 추구, 창조적 복제, 그리고 기본과 본질, 실패의 경험과 실패 후의 기회. 그 삼성이 내렸다는 결론, 미스터 트롯의 성공 비결로서 이거를 적용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미래통합당이 아닐까. 현재 분열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당도 권한을 좀 내려놓고요, 이 미국 정당 제도를 좀 창조적으로 복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신선함을 창조적으로 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정신도 젊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젊은 사람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창조적 복제가 아니라 젊은 생각, 젊은 정신을 창조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그 개혁이라든지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쟁은 싸움을 통해서 누군가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당대표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대권주자가 될 것인데, 특히 대권주자와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3040 경제 전문가,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람. 저는 그 얘기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선에, 특히 지난 대선에 이미 출마했던 경력 있는 정치인들 당에 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요, 미스터 트롯을 원용을 하자면 이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가수 하면은 남진 나훈아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명웅이 대세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 정치판 미래통합당에 이명웅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 또는 찾아내는 게 바로 숨은 인재 재발견,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 추구, 창조적 복제, 또 실패 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젊은 3040 세대를 많이
영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이벤트에서 끝이는 그런 동원이 아니라면 정말 그 사고 자체가 참신하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름대로 미래통합당이 되려면 치열하게 싸우되 그 무한 경쟁을 통한 승자가 단순히 당내의 조직을 장악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대중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싸우는 게 조금 그 불편하고 보기 싫기는 하지만 이게 창조적 파괴라면 그 어떤 싸움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